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남편 생각만 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수면 유도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평생을 남편만 바라보고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0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속일 수가 있었는지 세상이 무섭고 인생 참 부질없다 싶더라고요. 어디 가서 속속들이 얘기할 곳도 없고 해서 속풀이 좀 하러 왔습니다. 25살에 남편을 처음 만나 26살에 결혼을 했고 올해로 결혼 21년째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학원 강사를 했고요. 학부형의 소개로 저보다 4살 많은 남편을 소개받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원 다닐 때 사귀는 남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주변의 학원 선생님들이 애인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해서 다같이 모였습니다. 다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횟집 방에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자리는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다들 은근히 취했지만 제일 취한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저와 다른 선생님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엄청 취했는지 몸을 거의 못 가누면서 옆에 앉아있는 선생님을 터치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뭐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아예 그 선생님 다리에 머리를 베고 누워버리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성희롱으로 고소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0년 전만 해도 그냥 그 정도는 적당히 서로 미안하다며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였지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떤 인간인지 알아차리고 바로 헤어졌겠지만 제 나이 25살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저 술이 취해서 나인 줄 알고 다른 선생님을 터치했나 보다, 술 때문에 정신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넘겼고 다음부터는 아예 그런 술자리를 만들지 않았죠. 그렇게 1년 넘게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했는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 사람은 유난히 일식이 잦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회식을 한다며 늦었고 어떨 땐 주말에도 회사 사람들과 등산을 간다며 나갔습니다. 제가 무슨 주말까지 나가냐고 하니까 나보고 회사 분위기를 몰라서 그런다고 하더군요. 부장님, 이사님이 등산 좋아하시면 주말에 등산도 같이 가고 낚시 좋아하면 낚시도 같이 가는 거라고요. 저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드라마 같은데 보니까 회사 상사한테 가서 김치도 담가주고 하길래 그런 회사도 있나 보다 했었죠. 우리 결혼 생활은 그저 큰 문제 없이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시댁과도 남편과도 크게 좋을 것도 싫을 것도 없는 생활이었지요. 결혼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이제는 서로 밥 먹었냐 말 정도도 외에는 딱히 대화할 일도 없었고 싸울 일도 없었어요. 그냥 남편은 성실하게 회사에 다녔고 저도 아들 둘 뒷바라지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모든 생활이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친구가 서울 근교에서 막국수 집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는 자기 가게 근처에서 내 남편을 본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평일이었고 남편 회사에서 한참 일할 시간인데 가긴 어딜 가냐고 잘 못 봤겠지 했죠. 그러자 친구는 그런가? 이상하다.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그럼 내가 잘 못 봤나 보다. 하고 끊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 다시 친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남편 차 혹시 파란색 SUV 아니냐고요. 맞다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자기 가게 근처에서 얼핏 또 봤는데 네 남편이 파란색 차를 타고 가더랍니다. 저는 거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금방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더니 모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가 잘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잘 확인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는 것 같았지만 아마 잘 못 봤을 거라며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잘 못 봤을 가능성보다는 정확하게 봤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그것도 그나마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마지못해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화기기를 들고 왜 그렇게 카톡을 주고받았는지
주말에 회사 사람들이랑 등산을 간다고 나가면서 왜 전혀 등산할 것 같지 않은 복장으로 나갔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고요. 집에 들어오면 바로 씻고 옷부터 갈아입는 것과 아파트에서 헬스장이 있는데 굳이 다른 헬스장을 끊어서 몇 시간씩 운동하고 들어오는 것도 왜 그랬는지 그제야 짐작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 전화기기를 몰래 살펴봐도 통화 목록이나 카톡에서는 이상한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과대망상인가 싶기도 하고 남편이 씻으러만 들어가면 옷 뒤지고 전화기 뒤지고 하는 내가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았죠. 그렇게 2주가 흘렀고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내주며 이 차니 남편 차 확실하냐고요. 딱 봐도 남편의 차였습니다. 모텔에 들어가길래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모든 것은 내 과대망상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어떻게든 이 두 년놈을 잡아야겠다 싶었죠. 혼자서는 고민하다가 저는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매형이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현장을 잡을지 모르겠다 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매형 자동차 번호랑 주차 위치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위치를 알려줬고 그 다음날 밤에 남동생은 차량 위치 추적기를 남편 차에 달아놨습니다. 컴퓨터나 전화기로 아무데서나 확인 가능하니까 차가 움직이면 같이 따라가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동생이 말해준 대로 전화기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전 11시가 좀 넘었을 때 남편의 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도 운전대에 올랐습니다. 움직이는 위치를 보니 친구 가게가 있는 쪽인 듯 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는 30분 거리, 우리 집에서는 50분 거리였죠. 남편은 친구 말대로 모텔로 들어갔고요. 저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남편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니 차 근처에서 동영상 찍을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어떤 여자를 끌어안듯이 어깨에 팔을 두르고 같이 나오길래 저는 동영상 버튼을 눌렀고요. 그 얼굴을 보고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회사 동료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남편 생각만 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수면 유도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평생을 남편만 바라보고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0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속일 수가 있었는지 세상이 무섭고 인생 참 부질없다 싶더라고요. 어디 가서 속속들이 얘기할 곳도 없고 해서 속풀이 좀 하러 왔습니다. 25살의 남편을 처음 만나 26살에 결혼을 했고 올해로 결혼 21년째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학원 강사를 했고요. 학부형의 소개로 저보다 4살 많은 남편을 소개받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원 다닐 때 사귀는 남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주변의 학원 선생님들이 애인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해서 다같이 모였습니다. 다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횟집 방에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자리는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다들 은근히 취했지만 제일 취한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저와 다른 선생님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엄청 취했는지 몸을 거의 못 가누면서 옆에 앉아있는 선생님을 터치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뭐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아예 그 선생님 다리에 머리를 베고 누워버리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성희롱으로 고소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0년 전만 해도 그냥 그 정도는 적당히 서로 미안하다며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였지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떤 인간인지 알아차리고 바로 헤어졌겠지만 제 나이 25살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저 술이 취해서 나인 줄 알고 다른 선생님을 터치했나 보다, 술 때문에 정신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넘겼고 다음부터는 아예 그런 술자리를 만들지 않았죠. 그렇게 1년 넘게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했는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 사람은 유난히 회식이 잦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회식을 한다며 늦었고 어떨 땐 주말에도 회사 사람들과 등산을 간다며 나갔습니다. 제가 무슨 주말까지 나가냐고 하니까 나보고 회사 분위기를 몰라서 그런다고 하더군요.
부장님, 이사님이 등산 좋아하시면 주말에 등산도 같이 가고 낚시 좋아하면 낚시도 같이 가는 거라고요. 저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드라마 같은데 보니까 회사 상사한테 가서 김치도 담가주고 하길래 그런 회사도 있나 보다 했었죠. 우리 결혼 생활은 그저 큰 문제 없이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시댁과도 남편과도 크게 좋을 것도 싫을 것도 없는 생활이었지요. 결혼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이제는 서로 밥 먹었냐 말 정도도 외에는 딱히 대화할 일도 없었고 싸울 일도 없었어요. 그냥 남편은 성실하게 회사에 다녔고 저도 아들 둘 뒷바라지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모든 생활이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친구가 서울 근교에서 막국수 집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는 자기 가게 근처에서 내 남편을 본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평일이었고 남편 회사에서 한참 일할 시간인데 가긴 어딜 가냐고 잘 못 봤겠지 했죠. 그러자 친구는 그런가? 이상하다.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그럼 내가 잘 못 봤나 보다. 하고 끊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 다시 친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남편 차 혹시 파란색 SUV 아니냐고요. 맞다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자기 가게 근처에서 얼핏 또 봤는데 네 남편이 파란색 차를 타고 가더랍니다. 저는 거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금방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더니 모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가 잘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잘 확인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는 것 같았지만 아마 잘 못 봤을 거라며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잘 못 봤을 가능성보다는 정확하게 봤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그것도 그나마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마지못해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화기기를 들고 왜 그렇게 카톡을 주고받았는지, 주말에 회사 사람들이랑 등산을 간다고 나가면서 왜 전혀 등산할 것 같지 않은 복장으로 나갔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고요. 집에 들어오면 바로 씻고 옷부터 갈아입는 것과 아파트에서 헬스장이 있는데 굳이 다른 헬스장을 끊어서 몇 시간씩 운동하고 들어오는 것도 왜 그랬는지 그제야 짐작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 전화기기를 몰래 살펴봐도 통화 목록이나 카톡에서는 이상한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과대망상인가 싶기도 하고 남편이 씻으러만 들어가면 옷 뒤지고 전화기 뒤지고 하는 내가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았죠. 그렇게 2주가 흘렀고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내주며 이 차니 남편 차 확실하냐고요. 딱 봐도 남편의 차였습니다. 모텔에 들어가길래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모든 것은 내 과대망상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어떻게든 이 두 년놈을 잡아야겠다 싶었죠. 혼자서는 고민하다가 저는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매형이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현장을 잡을지 모르겠다 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매형 자동차 번호랑 주차 위치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위치를 알려줬고 그 다음날 밤에 남동생은 차량 위치 추적기를 남편 차에 달아놨습니다. 컴퓨터나 전화기로 아무데서나 확인 가능하니까 차가 움직이면 같이 따라가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동생이 말해준 대로 전화기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전 11시가 좀 넘었을 때 남편의 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도 운전대에 올랐습니다. 움직이는 위치를 보니 친구 가게가 있는 쪽인 듯 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는 30분 거리, 우리 집에서는 50분 거리였죠. 남편은 친구 말대로 모텔로 들어갔고요. 저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남편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니 차 근처에서 동영상 찍을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어떤 여자를 끌어안듯이 어깨에 팔을 두르고 같이 나오길래 저는 동영상 버튼을 눌렀고요. 그 얼굴을 보고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회사 동료였습니다.
회사에서 부부 동반 송년회 할 때 몇 번 따라 나가서 저도 잘 아는 사람이었지요. 남편에게 말로만 듣던 오피스 와이프가 있었던 겁니다. 두 년놈은 모텔에서 그 짓 한 것도 모자라 차 안에서도 애정행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차가 나갈 때까지 녹화했습니다. 현기증이 나서 하늘이 핑 돌았습니다. 저 여자도 남편 있고 가정 있는 여자인데 둘이 틈날 때마다 밖에 나가 그 짓을 하다니요.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남편이 들어오는 게 쳐다도 안 보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사람이 왔는데 쳐다도 보지 않냐며 집에 들어오면 여자가 나긋나긋한 맛이라도 있어야 집에 들어올 맛이라도 날 거 아니냐며 미친 소리를 짓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빽 질렀어요. 요즘 매일 어디 다니냐고요. 더 오늘 어디 갔냐고요. 그랬더니 회사 갔지 어딜 가냐며 딱 잡아대대요. 당신 본 사람이 있어. 요즘 도대체 뭔 짓 하고 다니는 거야? 누구랑 바람났니? 혹시 오피스 와이프라도 생긴 거야? 제가 대놓고 말하니까 이 인간이 미친 사람처럼 날뛰면서 애 다리워놓고 할 짓 없으니까 이제 별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한다며 길길이 뛰는 겁니다. 더 의부증 있냐? 맨날 이상한 아줌마를 하고 만나서 쓸데없이 수다나 떨고 있으니까 별 이상한 소리나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돈 벌어다 주는 사람 생각해서 미쳐도 곱겜이라.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너 병원에 쳐넣어버린다 하더라고요. 길길이 날뛰는 남편을 쳐다보는데 이 사람은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열받아서 눈이 뒤집히는데 둘이 얘기하다가는 무슨 일이라도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은 남동생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이 어디서 가게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딘지 알아서 남편을 좀 만나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동생이 매형회사가 거래처에 아는 사람 있으니 자가 알아보겠다고요. 남동생에게 다 얘기하고 나니 남동생 보기도 부끄럽고 내가 너무 초라해지고 이게 뭔가 싶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만났는지 언제부터였는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짧아도 몇 년, 길면 10년도 넘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바보같이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았는데 제가 같이 산 그 인간은 껍데기였습니다. 큰아들은 타지에서 직장생활하고 작은 아들은 군대 가고 두 아들도 다 키웠으니 남편에게는 털끝만큼도 미련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끝낼 수는 없었죠. 평생을 나를 속이며 속으로 비웃었을 두 년놈들에게 보란듯이 밝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동생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자 남편이 하는 가게를 알아냈으니 같이 가서 얘기해보자고요. 남동생과 저는 그 여자 남편을 찾았고 지금까지 상황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아주 다혈질로 보이는 그 여자의 남편은 어디서 남의 가게 와서 미친 소리를 짓거리냐고 하더니 지금까지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니 눈이 뒤집어지는 듯 하더니 바로 남편 회사로 가더라고요. 저희도 따라갔습니다. 그 남자는 그 여자와 남편이 함께 근무하는 회사로 뛰어들어가더니 사무실을 완전히 뒤집어놔 버렸습니다. 회사 가서 일하라고 보냈더니 둘이 그 짓이나 하고 다녔냐고 남편 역살 잡고 나오더니 주먹질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주변 회사 사람들 다 몰려오고 그 여자는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오해라고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냐고 회사 사람들 보는 데서 동영상 소리 최대한 크게 해서 그 자리에서 틀어버렸습니다. 두 년놈 사건은 회사에 순식간에 퍼졌죠. 그 여자의 남편한테 맞은 남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경찰에 신고했고 우리는 다같이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이 합의하겠냐고 물었고 그 여자는 자기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자기 남편 합의해주라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네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집으로 와 짐 싸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결국 합의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그 난리가 난 이후로 그 두 년놈은 스스로 회사를 관두더라고요. 당연히 관둬야죠. 무슨 낯짝으로 회사를 다니겠어요. 남편 나이 53인데
그 나이에 회사 관두고 어딜 취직하겠어요. 완전히 개털됐고요. 하루는 친정으로 찾아와서 난리를 치길래 남동생이 와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진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좋게 얘기할 때 꺼지라고 했어요. 그 뒤로는 연락 안 오더라고요. 차마 지 부모한테 말할 낯짝은 없었는지 시부모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영원히 그 난짝 보고 싶지도 않지만 마지막에 법정에서는 한번 보게 되겠지요. 결혼해서 한 가정에서 자기 가정 지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마누라 배신하고 몸뚱아리 지 맘대로 굴리는 인간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요? 시원하면서도 씁쓸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빈 껍데기만 끌어안고 살았던 과거는 잊고 제 나이 50도 안 됐으니 저도 남은 인생 재미나게 살아보렵니다.